2020년 12월 15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맥코넬이 acknowledges Biden win, 바이든의 승리를 인정했고요. GOP 하면 Grand Old Party, 공화당원들로 하여금 challenges, 도전들을 끝내라. 트럼프 편에 서서 문제가 있다고 도전하는 것을 마치라고 재촉합니다. 상원은 미트 맥코넬이죠. 켄터키주의 상원의원인데요. 상원의 공화당 원내 총무였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엉망으로 나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아주 보수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죠.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트럼프한테 아부해가지고요. 트럼프하고 상원이 짝을 맞추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동안은 바이든이 승리한 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on his own, 그 자신의 승리에 대해서 on his win이죠. 승리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 존 바이든을 congratulated, 축하해줬습니다. 그러면서 the electoral college, 미국 선거인단이 어저께 이제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고요. 바이든이 큰 차이로 이겼다라는 걸 확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has spoken 하면 의미, 뜻을 얘기하다.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 speak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할 말 다 했다.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privately, 개인적으로 pleaded with senators, 상원의원들한테 사적으로 부탁하기를 반대하지 말아달라. not to object입니다. to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to 앞에 붙어 있죠. 반대하지 말아달라. 나중에 의회가 tallies 하면 하나하나 짝을 맞춰 세물하는 겁니다. tally count 한다는 거죠. 다음 달 선거인단의 결과를 세물하게 될 때 이게 최종적 결과거든요. 의회에서 인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반대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켄터키 출신의 아주 다선 상원의원,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요. 공화당의 타락을 촉진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자, 조지아에서 지금 상원의원이 2명이 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1월 초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이 캠페인인 조지아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캠페인했단 말은 선거운동했다는 얘기예요. 공화당원들을 위한 그 데모크래트 민주당을 위한 상원 장악을 얻어내기 위해서 현재 지금 투표 결과가 전국적으로 상원의원 100명 중에서 58명이 공화당, 48명이 민주당이죠. 그래서 이 조지아에서 참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두 석이 민주당 쪽으로 와야지만 50대 50,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해리스가 의장이 되기 때문에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공화당이 수세에 몰릴 것이고 조 바이든의 어떤 혁신이 추진이 힘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 조 바이든은 이 상원의원 선거,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바이든이 여기 봅시다. 바이든이 탭이라면 톡톡 쳤다. 기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 거의 결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트 부리깃, 아주 그 천재죠. 조그만 도시에 시장까지 연임했던, 그래서 우리 민주당 선거에 참가했었는데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오하이오나 이런 데서 이겨가지고 바이든을 제치지 않을까라는 젊은이의 돌풍. 40살도 안 됐습니다. 38살인가 그런데 돌풍일 거라고 생각했었고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엄친아 공부도 잘하고 미군으로서도 근무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초기부터 이제 자기가 한두 번 이기고 바이든한테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도중에 경선을 포기하고요. 바이든을 지지합니다. 이번에 교통부 장관으로 될 가능성 있는
자, 이 사람이 교통부 장관 된다는 것은 if he is confirmed by the Senate, 상원회의에서 인준이 된다면 Mr. 부리기그는 would become the first openly gay person. 공개적으로 자기가 게이라고 한 사람의 첫 사람으로서 serve as 뭐뭐로서 근무하게 되는 cabinet secretary, 장관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첫 공개 게이입니다. 이미 남성하고 같이 결혼한 상태죠. 생긴 건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여성 역할 하는지 남성 역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공공연하게 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자, 숙제는요. 브리기그가 한 숙제는 바로 교통부 장관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절실한 개혁, 고쳐야 될 것 중 하나가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도로망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정말 저질 수준이죠. 미국의 도로망이. 도로의 질도 안 좋고요. 교통망 자체가 너무 낡아가지고 1900년대 초부터 자동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는 아주 그냥 함정도 많고요. 구멍도 많고 도로 수준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그만큼 사람도 많이 고용할 것이고 그리고 도로망이 잘 확충됨으로써 또 잘 보존됨으로써 그만큼 교통이 발달되고 미국의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질 거다. 그게 숙제였거든요. 트럼프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공화당, 민주당이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건설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요. 차라리 트럼프가 장벽을 쌓기보다는 도로망을 건설하는 쪽으로 투자하자라고 민주당 쪽에서 지지했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는지 조그만 도시의 시장이었던 사람을 전국 단위 미국은 전통적으로 주정부에서 주지사를 하든 또는 주의 어떤 시장을 하든 간에요. 작은 도시, 큰 도시 상관없이 연방정부에서 부르면은 가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의 명예고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랜홈이 말이죠. 바이든의 기대된 선택자가 된다. 제니퍼 그랜홈은요. 바로 에너지 장관입니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상당히 막강하죠. 석유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원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시간주의 이전의 가버너 주지사입니다. 이 미시간주에서 최초의 여성 주지사였고요. 그 전에 지금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처럼 그 주의 검찰총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주지사가 됐고 이때 이제 금융위기 바로 직후 전후에 미시간주에 뭐가 있냐면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본사들이 다 있는 디트로이트가 있거든요. 철공업이 굉장히 유명하겠죠. 거기 어려운 걸 잘 겪어나갔다라고 해서 능력 있는 여성으로 판단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바로 Renewable Energy Development의 챔피언, 오랜 동안의 옹호자였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요. 재생에너지 쪽으로 들어가고 자동차 이런 것들이 전부 전기차로 돌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앞으로 바이든은 기대만큼이나 그야말로 재생에너지 쪽의 발전에 엄청난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다른 사람을 맥카티라는 사람이 시니어 어드바이저로서 고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바로 정부 내내 기후변화 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에 EPA 미국 환경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어느 쪽으로 나갈 건지에 대한 인사 대통령 후보자로서 지명들을 했던 내용을 좀 봤고요. 미국 FDA에서 모더나 백신도 파이자에 의해서 모더나 백신도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xpect to grant 하면 허용하는 거죠. 비상 승인을 허용할 기대라고 있어요. Friday 금요일 날입니다. Encouraging findings 고무할 만한 증거들을 기본으로 해서 승인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그동안 엊그제 파이자도 승인했고요. 이미 투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다음에 모더나도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됐고요. California prepares for bleak days to come. bleak하면 황량하다는 뜻인데요. 겨울에 황량한 날씨만큼이나 준비하고 있다. 코비드에 heralded, 미리 알렸다. 백신의 도착을 미리 알렸고요. underscored the danger. 강조하기를 underscore 강조했습니다. danger the state faces. 다음 몇 주 동안에 이 주가 맡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우울한 캘리포니아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캘리포니아에서요. 에어비앤비나 이런 단기적인 체류 이걸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호텔 같은 데야 예를 들어서 뭐 3박 4일 또는 일주일 가서 있으면은 리펀드를 해주겠죠. 체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에어비앤비에서는 리펀드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 투숙을 못하도록 지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황량한 여행객들한테도 황량한 캘리포니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itical to vaccine, 백신의 너무나 핵심적인 cold storage, 냉장 저장 시설이 월스트리트의 shiny, 빛나는 새로운 것이 되었다. 모더나나 이제 그 파이저에서 만든 RNA 중심의 백신은요 아주 극저온, 영하 7, 80도 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시설의 까다로움이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장 시설에 했었던 작은 회사들입니다. 냉동 보관과 COVID-19 백신의 distribution, 유통의 핵심적인, key to 하면 핵심적인 작은 회사들이 seeing, 맡고 있습니다. flurry up, 한바탕의 새로운 투자들을 극좋은 저장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회사들한테 엄청난 투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월가에서요. 이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카말라 해리스 디저브 해서 토마스 프리드만이 칼럼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냅니다. 칼럼니스트들이.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냥 대통령 밑에 부통령으로서 얼굴 마담만 하지 말고요. 더 중요한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드만은 지적하기를 하나 에피소드로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맷 던이라는 Center on Rural Innovation 해가지고 지방혁명센터라는 기관의 설립자 던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던이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버먼트주 아시죠? 뉴욕 옆에 있는 버먼트주의 한 마을에서 있는 현상인데 일요일날 도서관 주차장이 가득 찼어요. 차량들로. 근데 그 일요일도 도서관은 폐쇄돼 있거든요. 일요일이라서 그렇고 또 코로나 때문에 폐쇄돼 있는데 파킹plat이 가득 찬 이유는요. 아이들이 숙제하느라고 차에 앉아 있고 어른들이 사무실 일을 하느라고 차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와이파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와이파이 시설이 있는 시설 공공기관에 와서 그 와이파이를 빌렸을 정도로 이 시골의 마을들은 그만큼 하이스피드 브로드밴드 고속통신망의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라든지 이런 데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차량들이 시골에 가면은 와이파이 혜택을 지금 학교도 안 다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에서 웹을 통해서 원격 강의를 듣고 숙제를 내야 되거든요. 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골의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 존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이는 모습을 지금 에피소드 시작했고 해리스가 정말로 똑똑하고 정력적인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해리스한테 사실상의
지방 개발에 특명을 내려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든지 그 다음에 학력 수준을 높인다든지 스타트업의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그들의 고립감과 분노를 죽일 수 있는 대단한 국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맞는 얘기겠죠. 미국의 시골 지역은 우리야 정말로 대한민국은 아무리 시골 지역 노인회관 어디 가도 인터넷이 되고 나라가 좀 작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도시 교외 지역에서도 자기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은 공항 같은 데서도 로스앤젤레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런 데서도 락스 같은 데서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무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돈을 내야지만 쓰는 그런 경우인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거는요. 여기 보시면 got 1 million to spare. 뭐 spare 아낄 만한 돈, 즉 아낄 만한 돈은 버려도 되는 돈이죠. 한 100만 불 있어요? 뭐 쓸만한 돈 100만 불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러면 대사직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돈을 기부금을 많이 냈던 사람들한테 대사직을 나눠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하원 국회에서 그게 금지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관습적으로 그걸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정말 유일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생소한 전문적인 외교관직을요, 대사직을 자기 기부자들한테 돈 받고 파는 겁니다. 뭐 공화당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바마 때는 한 70%가 전문. 미국은 1920년대부터 전문 외교관을 양성했거든요. 그래서 외교는 그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 외교관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20년대부터 그들을 훈련시키고 전국의 전 세계 외교관들을 파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는 통계를 보니까 한 70% 정도가 전문 외교관들이 대사로 나갔습니다. 물론 30%는 기부를 많이 한 친한 친구한테 그 대사직을 주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코스타리카 같은 그 대사직을 얻으려면은 100만 불 정도 내면은 됐었어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트럼프는요, 45%까지 자기 친구들을 임명하고 돈 받아서 팔았다는 것이죠. 43%까지 올라갔다 그러는군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아버지 조셉 필립 케네디 시니어를요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물론 이제 기부자였어요. 프랭클린을 크게 지지했던 기부금을 많이 냈던 사람인데요.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입니다. 영국 대사로 가가지고 바로 2차 대전을 잘 수행했던 그런 대사 중에 하나로서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사회 경험이 있고 회사의 사장 또는 그 많은 대기업체의 그 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교직도 잘할 수 있겠죠. 바로 케네디 아버지 영국 대사처럼 2차 대전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요. 상징적으로만 그냥 대사직을 하고 하나의 멋으로 그리고서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고요. 이걸 개혁해서 이들이 친구들이 기복을 많이 낸 사람들이 대사가 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칼럼이고요. 닉슨 대통령 때 한 변호사가 그랬다는군요. 어느 조그만 나라에
대사직으로 가려면은 지금 돈으로 한 3억? 그때 돈으로 3억 정도 내면은 보내주겠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팔았다고 그래요. 여러 대통령들이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어려운. 왜냐하면 당장 자기 쪽으로 도박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기부자들을 위해서 지지를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 칼럼을 썼고요. 그 다음에 What if the great American novelist doesn't write novels? 하면은 만약에 위대한 미국 소설가가 소설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와이즈맨이라는 프레드릭 와이즈맨이라는 아주 캐리커처가 인상적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작가입니다. 변호사이면서도 이 사람이 PBS에서 이번 달 최근 자기의 제품 더 시리홀이라는 보스턴 매사추세츠 정부의 인종적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쓴 그 영화 필름메이커, 영화 감독이자 작가이자 그 다음에 영화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와이즈만의 다큐멘터리es offer unparalleled 평행선으로 갈 수 없는 정말 견줄 수 없는 사회의 패노라믹 아주 거대한 시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작품 시티홀이라는 것이 이번 달 PBS에 나오고 그리고 He is eager to get back to work 90살이네도요 찍어서 정말 열심히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아주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영화 제작자, 다큐멘터리 작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에서 infections and call for lockdown are rising. 스웨덴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 감염과 락다운, 폐쇄에 대한 요청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상황을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가 ban short-term rentals, 단기적 체류를 금지하는 겁니다. 호텔. 어떤 여행객들은 can get refunds를 받을 수가 없죠. 호텔 체인들이야 by and large 대부분 accommodating 트래블러들한테 full refunds로 그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리펀드 해줍니다. 하지만 home sharing companies like Airbnb are sticking to 하면 고수하고 있다. No refund policy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여행객들이 볼 수 있겠죠. 캘리포니아. 자,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